자, 지난번에 산화환원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중에서 산화환원이 뭐냐. 그래서 이제 사실 정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지난번에 산소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였어. 그지? 그래서 산소를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결과 산소를 얻게 되면 산화고, 그 다음에 산소를 잃게 되면 환원이다. 그래서 뭐 A라는 애랑 B라는 애 둘이 만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하고 B가 서로 화학 반응을 해서 예를 들면 뭐 CD가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을 따져보니까 A가 얘한테 산소를 준 셈이다. 그러면 A는 산소를 잃은 거니까 환원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B는 이제 얘한테 산소를 받았으니까 산소를 얻은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됐다 그러면 B가 산화돼서 D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A는 산소를 주고 그래서 결국 A가 C가 됐다라고 하면 A는 환원돼서 C가 됐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경우에 뭐 그래서 이제 이거랑 관계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들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니네 그 선생님이 화목 시간을 좀 물어봤었잖아. 근데 그냥 원래 오던 시간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원래 오던 니네 지난주에 왔던 시간들 있지? 그 선생님이 좀 이따 다시 공지해 줄 테니까 그 시간에 와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테스트도 보고 숙제 검사도 하고 할 거니까는 꼭 해놓으셔야 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거 갖고 설명을 할 때 서로 이제 산소를 주고 받는데, 그래서 이 반응 물질들 중에 하나는 산소를 갖고 있단 말이야, 적어도. 아니면 뭐 둘 다 산소를 가지고 있든가. 뭐 그래서 산소수가 뭐 더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하는 건데,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 어떤 두 물질이 만났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지. 나트륨이라는 금속하고 염소기체하고 섞어. 그러니까 염소기체는 Cl2라고 써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서로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NaCl, 염화 나트륨이라고 소금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때 얘가 이제 반응 물질이고 얘가 생성 물질이잖아. 그런데 반응 물질들 어떤 놈을 봐도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는 산소를 주고받고 싶어도 주고받질 못해. 그럼 이거는 산화환원이 아니냐라고 하면, 근데 이건 산화환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산소를 주고받는 걸로 산화환원을 설명하면 얘네 같은 애들은 설명이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산소가 없어도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정의가 나왔다 그랬어.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전자의 이동이에요. 전자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니네 이렇게 생성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만약에 어떤 공유결합 물질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유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산소를 갖고 있으면 요 정의로 설명하면 돼.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 특히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산소가 없을 때, 산소가 만약에 산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요 전자의 이동 갖고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 그래서 산화하고 환원은 의미가 반대인데 전자를 갖고 설명하는 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잘 봐봐. 나트륨이라는 애는 원래 이제 고체 금속이었단 말이야. 근데 NaCl이 됐어. 참고로 이제 NaCl은 이온 결합이니까 우리가 쓰는 건 이제 이렇게 쓰지만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서로 결합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트륨하고 염소가 만나가지고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자는 나트륨 양이온이 된 거잖아. 그리고 염소, 물론 이제 분자겠지만 그 분자들은 이제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니까 염소 원자가 염화 이온이란 음이온이 된 셈인 거거든. 그러니까 나트륨은 나트륨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었고, 염소는 전자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가 만나서 얘가 얘한테 전자를 이렇게 건네줬단 말이지. 전자 건네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자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자, 전자를 만약에 잃게 되면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자를 잃으면. 반대로 환원은 반대라 그랬지. 그죠? 반대야. 뭐 이게 산소가 됐건 전자가 됐건. 따라서 전자를 얻으면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서 나트륨 이온이 됐고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염화 이온이 된 다음에 서로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자를 잃은 나트륨은 뭐 되었다?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전자를 얻은 염소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주기율표 할 때 금속 비금속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알다시피 우리가 금속 원소들은 대체로 다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 갖고 설명할 때는 산화다 그러면 니네 금속 원소를 떠올려야 되는 거야. 금속. 왜냐하면 금속이 주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애니까. 그 다음에 환원되는 애들은 주로 여기 봐봐. 이 염소 같은 애들 이제 비금속이거든. 이거 아직 못 외웠으면 너희가 좀 외워놔야 돼. 비금속이야. 비금속. 비금속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할 때 일반적으로 금속 원자랑 비금속 원자가 서로 화학 반응을 하면 그때는 전자를 주고받는 거 가지고 산화와 환원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자 우리 그 책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물질이 전자를 잃는 화학 변화가 산화고 물질이 전자를 얻는 화학 변화가 환원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요거는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책에는 마그네슘하고 구리하고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전체 화학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트륨하고 염소가 반응할 때 이게 전체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면 거기 우리 책에 보면은 반쪽 반응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 되는 거. 자, 써볼게. 이거 반쪽 반응이라고 하거든. 얘네들 각각을 나눠서 쓰는 거야.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자는 니네 양이온 될 때 전자 잃는 거는 오른쪽에다 쓰잖아. 화학 반응식처럼 쓸 때. 그럼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하나 잃는다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나오. 반대로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염화 이온이 되거든. 그래서 얻는 거는 왼쪽에다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각각 금속과 비금속을 나눠서 얘가 양이온이 되는 거, 얘가 음이온이 되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이거를 이제 반쪽 반응식이라고. 그럼 이거를 합치면 돼 우리가. 합치면 요 식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수학에서 말하는 등호랑 비슷하거든. 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애들은 서로 부호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걸 두 개를 더한다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인 거,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요거랑 요건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화살표 기준으로 이쪽에는 나트륨이라는 것과 염소 기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랑 남아 있는 얘와 얘를 합쳐서 쓰면 되는 거지. 그럼 Na 플러스 2Cl 물론 여기서도 이제 개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이제 2라고 써야 됩니다. 사실은 2라고 써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원래 그래야 이제 개수가 맞을 거. 그래서 각각을 나눠서 쓴 걸 우리가 반쪽 반응식이라고 하고 그 두 반쪽 반응식 두 개를 합한 게 이제 전체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산화가 일어나는 반쪽 반응식이다. 전자를 잃는 걸 식으로 쓰는 거야. 산화가 되는 걸 식으로 나타낸 걸 이제 반쪽 반응식. 그다음에 요거는 환원이 되는 거.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는 걸 나타낸 반쪽 반응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어. 그냥 지금 요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화학 반응을 할 때 금속 원자하고 비금속 원자가 서로 화학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 전자를 가지고 산화 환원을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금속 같은 경우에 말이야.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자,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지금 잃어서 산화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때 우리 이온 결합 할 때도 얘기했지만 잃으려면 받는 애가 있어야 되거든. 그지? 그냥 뭐 단독으로 짠 잃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전자를 잃어서 준다 그러면 받는 애가 있어야 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금속 원소도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럼 그 금속 원소들끼리 이 전자를 잃는 정도가 좀 다른 거야.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응성이라 그래. 반응성. 좀 어렵기는 할 텐데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는 요거 조금 언급이 되거든. 직접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언급은 되니까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 이렇게 얘기해.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너희가 좀 외워줘야 되는데 자, 일단 쭉 써볼게. 지금 쓰는 게 다 금속 원소들이거든. 화면 안 보이지 지금? 잠깐만 여기다 요 밑에다 쓸게 그러면. 자,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부터 얘기할게. 그래서 금속은 주로 전자를 잃는 애니까 금속 원소들끼리도 전자를 더 잘 잃는 애가 있고 좀 덜 잃는 애가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반응성이라 그래.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게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잘 잃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문제를 풀거나 숙제하다가 반응성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아 반응성이 크면 전자를 잘 잃는 거구나 라고 떠올려야 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전자를 잃는 경우에는 산화된다라고 표현하자 그랬잖아. 그래서 전자를 잘 잃는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산화가 잘 된다는 뜻이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반응성이라는 게.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이 크면 전자를 잘 잃는 거고 산화. 그러니까 같은 금속끼리도 산화가 더 잘 되는 애가 있고 좀 덜 되는 애가 있고 이타 이거야. 그래서 금속 원소들끼리 요 반응성이라는 건 이제 비교하는 건데 칼, 일단 쭉 써볼게. 알,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 자, 요렇게 돼. 자, 원소교 아직 안 외운 사람들은 이거 좀 외워야 되겠지. 자,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그다음에 S에는 주석, Pb 납, H는 수소, Cu는 구리, Hg 수은, Ag 은, Pt는 백금, Au는 그냥 금 이렇게 돼. 그래서 얘네들 비교해 보면 요런 순서야. 요런 순서. 칼륨이라는 애가 여러 금속 원소들 중에서 반응성이라는 게 가장 큰 거야. 가장 큰. 이거 꼭 외워놔요. 물론 나중에 학교에서는 뭐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에 출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아마 설명은 하실 거라고. 기억해놔야 돼. 근데 이제 또 쭉 보면은 이상한 놈 하나 있어요. 누가 있냐면 여기 수소가 있죠. 수소. 수소는 얘는 비금속이야 사실. 그런데 여기 금속 원소들끼리 반응성 비교하는 데 들어가 있는 이유는 얘도 비금속이긴 하지만 얘 나중에 이온이 되면 수소 이온 되거든.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여기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기준으로 더 반응성이 크냐 작냐 또 이렇게 이제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금속 원소들끼리마다 반응성 비교하면 칼륨이 제일 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큰 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칼륨하고 칼슘 갖고 얘기하자면 칼륨이 칼슘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칼륨이 전자를 더 잘 잃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칼슘은 그러니까 전자를 잘 잃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전자를 잘 못 얻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대잖아, 반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만났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이제 반응성이 크니까 얘는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애고 상대적으로 얘는 받아줘야 되는 애야. 반응성이 작은 애는 전자를 받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칼륨이라는 금속이야. 금속들은 우리 알다시피 다 고체 상태잖아. 칼륨하고 예를 들어 칼슘 원자가 이렇게 만났다고 치자고. 근데 이제 만약에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하려고 한다 쳐보자. 그러면은 반응성이 큰 칼륨이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자를 얘가 받아줘야 되거든. 근데 알다시피 얘도 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받으려고 안 해. 얘도 잃으려고 하는 거. 얘보다 좀 그게 정도가 덜한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원자 상태에서는 얘가 아무리 전자를 주려고 해도 못 받아. 그러니까 금속끼리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 금속 원자여야 되고 하나는 금속 이온인 거야. 원자가 전자를 버린 상태일 때 얘네들이 만나면 얘는 전자를 반응성이 얘보다 크니까 얘는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애고, 그럼 얘는 이온이니까 전자를 얻으면 다시 원자가 될 수 있거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안 된다고. 그래서 니네 이제 뒤에 선생님이 쭉 설명할 거가 금속 원자하고 금속 이온이 서로 만나서 화학 반응을 하는 경우를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야. 참고로 이제 금속 이온이다 그러면 대부분 그게 물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하죠. 수용액. 자, 이제 요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얘도 금속이고 얘도 금속인데 하나는 원자고 하나는 이온인 거야. 그래서 두 금속이 서로 반응성이 다를 테니까 걔 중에 큰 놈.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반응성이 만약에 크다. 얘는 반응성이 좀 작다. 그러면은 반응성이 큰 애가 계속 더 크니까, 둘 중에 더 크니까 전자를 잃으려고 한다고. 근데 얘는 이온이니까 그 전자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금속 원자가 작은 애고요. 이 금속 이온이 더 반응성이, 그러니까 이온이 된다고 해서 반응성이 달라지진 않거든. 더 큰 애야. 그러면 반응성이 큰 애가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데 얘는 이미 이온 상태니까 전자를 잃을 수가 없지. 이미 전자를 어딘가에 버려서 이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더 못 잃어. 이온은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잘 기억하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좀 잘 들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그래서 나오거든.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자, 선생님이 금속 이온은 수용액에 들어있다 그랬지. 그럼 자, 거기 봐볼게. 자, 요거 우리 책에도 있으니까 너희가 좀 암기는 좀 해야 되고. 자, 예를 들어볼게.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내가 구리라는 금속을 집어넣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수용액이니까 내가 물에다가 질산은이라는 물질을 녹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수용액 속에는 질산이라는, 자, 우리 질산은을 화학식으로 쓰면 AgNO3라고 쓰거든. 쓰는 건 이렇게 쓰는데 그게 물에 녹아 있으면 이렇게 이온으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지금 수용액 속에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금속 이온만 생각하면, 양이온만 생각하면 돼. 은이라는 이온이 들어있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구리라는 금속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구리. 고체 구리를 넣어줘. 자, 참고로 질산은 수용액은 색깔이 없어. 무색이야, 무색. 근데 거기다가 약간 붉은색을 띠는 구리라는 금속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금속에 있는 이 구리 원자하고 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은 이온이 서로 막 부딪히면서 만나게 될 거 아니야. 자, 그거를 식으로 써볼게. 그러면 구리 원자하고 은 이온이 이렇게 만난단 말이야.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그럼 봐봐. 얘도 금속이고 금속이지? 그럼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던 얘는 금속 원자고 얘는 금속 이온이잖아. 만난 거야. 자, 만났는데 니네 그 위에 반응성을 봐봐. 얘도 금속이고 얘도 금속이니까 얘네들의 반응성을 비교하는데 구리가 반응성이 더 크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리가 전자를 잃으려고 해. 그럼 얘가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얘가 이온이니까 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전자 준다고 이렇게. 전자를 줘. 그래서 구리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구리 원자가 뿅 구리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뿅 내놓는다고 이렇게 뿅 내놔. 그러면 그 내놓은 전자를 이 은이 얻는 거야. 그래서 구리는 구리 이온이 되고 은 이온은 그 전자를 넣어서 다시 고체 은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 구리라는 금속을 넣어보면 이 주변에 은이 막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그럼 이 물 속에 있던 은 이온이 전자를 얻어가지고 은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AG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 구리는 구리 이온이 되면서 전자집 잃은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수용액 속에 들어있던 은 이온은 은이 되면서 전자를 얻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리는 전자를 잃으면서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은 이온은 그 구리로부터 전자를 얻어서 은이 되면서 석출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석출된다. 그래서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근데 이때도 그게 있어. 우리 산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네끼리 서로 산소를 주고받을 때 주고받은 산소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이때도 똑같아. 얘네들끼리 전자를 주고받으면 주고받은 전자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봐라. 구리는 구리 2 플러스가 됐으니까 얘는 사실 전자를 2개를 잃었거든. 그러면 2개를 잃은 거를 얘가 2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은은 애초에 전자를 하나를 버려서 은이온이 되네잖아. 플러스니까. 그럼 얘가 2개를 받으려면 이 은이온이 2개가 전자 2개를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하나 생기면서 여기에 들어있던 은이온 2개가 각각 전자 하나 받고 얘가 전자 하나 받아가지고 그게 여기 달라붙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주고받은 전자수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왜 산소 갖고 설명할 때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는 걸 썼잖아.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는 게 뭐였어? 자, 산소를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산화됐더니 하나가 환원된 거잖아. 그럼 얘네들도 똑같아. 서로 전자를 주고받게 되는 거니까 전자를 준 놈 있고 받은 놈 있는 거니까 동시에 산화환원이 일어난다 이거지. 그게 산화환원의 동시성인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산화하고 환원은 전자 주고받으면서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서 한 물질이 또는 원자가 얻은 전자수하고 잃은 전자수가 다른 한 물질이 잃은 전자수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학 반응식처럼 쓸 때 그 전자수가 똑같아지게끔 여기다 이렇게 개수를 써주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돼. 그러면 이때 질산은이 들어있을 때는 수용액의 색깔이 없거든. 근데 은이 여기에 점점점 달라붙고 구리 이온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구리는 고체일 때는 붉은색이지만 얘가 이온이 되면 푸른색을 떼요. 그래서 거기에 니네 그림에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은이 막 달라붙으면서 이 수용액은 점점 푸른색으로 변해간다. 푸른색으로 변해. 자 그러면 만약 이 반대 상황을 우리 얘기해 볼게요. 반대 상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황산구리 수용액이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공부할 때 여기 수용액 써져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애들이 그냥 이온으로 들어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황산구리 수용액에는 황산이라는 이온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너희가 이 이온식을 다 알아야 돼. 얘가 플러스인지 E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E 마이너스인지를 꼭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구리 이온이 이렇게 들어있거든. 그럼 방금 얘기했지.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이 들었으면 푸른색을 띈다. 그래서 황산구리 수용액은 얘가 수용액 상태에서 이렇게 푸른색을 띠고 있는 애야.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은을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 은. 고체 상태의 은을 한번 이렇게 넣는다고 해보자 이거지. 그럼 이때는 이 은 원자하고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구리 이온이 만나게 되겠지. 자, 그걸 또 화학 반응 시점 써볼게. 그러면 구리 이온하고 은 원자가 만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반응성 얘기했지만 원자가 이온이 된다고 해서 반응성이 달라지진 않거든. 그럼 이때도 여전히 구리가 은보다는 반응성이 큰 거야. 그러면 얘가 전자를 잃으려고 할 거 아니니? 그런데 이미 구리는 이온인 상태, 전자가 이미 없는 상태라고. 어딘가에 버려놓은 상태. 그러면 얘가 전자를 잃어야 되는데 잃고 싶어도 못 잃어.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뭐 여기 달라붙는 것도 없고 뭐 색깔이 변하는 것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요 둘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항상 금속 원자와 금속 이온이 만났을 때 그래서 뭔가 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용액의 색깔이 변한다 그랬잖아. 뭐 색깔이 변하고 뭔가 변화가 생기면 반응이 일어난 거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어떨 때 수용액에다가 내가 어떤 금속을 집어넣는데 내가 집어넣은 금속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보다 반응성이 클 때는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근데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보다 내가 집어넣은 금속의 반응성이 작으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내가 집어넣은 금속이 산화되는 거다. 이거 산화돼.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응용이 나와. 봐. 예를 들어서 어떤 임의의 금속이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그러면 반응성 순서, 누가 반응성이 제일 큰 금속이냐 이거를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러면서 요런 실험이 나와. 자, 수용액에다가 자 여기 B라는 금속이 이온 상태로 들어있는 거야. 근데 내가 A라는 금속을 넣었어. 자, 그랬더니만 뭔가 변화가 막 생겼어. 여기 막 달라붙는 게 생기고, 색깔 변하고 막 그런 거야. 그런데 내가 C라는 이온,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 데다가 A를 넣었어. 자, 그랬더니만 이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지. 이때는 뭔가 변화가 생겼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요거 이용해서 찾는 거야. 그러면 방금 뭐라 그랬지?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는 집어넣은 금속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애보다 반응성이 큰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A라는 금속을 넣었더니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A라는 금속이 B라는 금속보다는 반응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C라는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 데다가 A를 넣었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 어떨 때 변화가 없었어? 집어넣은 금속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보다 반응성이 작으면 그러면 이때는 A가 C보다는 반응성이 작구나. 그럼 이거 종합하면은 A, B, C 금속이 있으면 C가 반응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 A, 그 다음 B 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응성이 크면 그만큼 산화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반응성이 작을수록 반대니까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도 비슷한 게 나와. 자, 이번에는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 그래서 나오죠. 그지?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 여기서 지우고 한번 해볼게. 필기 잘 해내야 된다. 자, 이번에는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이라는 금속. 자, 황산구리 선생님 방금 했었지.
여기에 자, 얘가 수용액자가 붙어져 있으면 얘네들이 자, 물론 쓸 때는 우리가 CuSO4라고 쓰거든. 근데 수용액이 붙어 있으면 얘네가 이온 상태로 들어 있다. 그래서 SO4 2-란 이온하고 CU 이렇게 이온 상태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야. 내가 황산굴이라는 고체를 물에 녹이면 이렇게 이온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지. 여기다가 아연이라는 금속을 딱 집어넣었다 이거.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아연 금속판에 있는 아연 원자하고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구리 이온이 서로 막 부딪히면서 만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식으로 쓰면 아연이라는 원자하고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구리 이온이 서로 만난다. 자,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제 반응성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걸 비교한. 자, 아연하고 구리 경우에는 아연이 반응성이 더 크거든. 그럼 아까 앞에랑 똑같아. 그러면 반응성이 큰 애가 전자를 잃으려고 하겠지? 근데 얘가 이온이야. 그럼 받아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아연은 두 개를 잃게 돼요. 아연이 이온들. 얘네 이온식 외우고 있을 거 아니야. 아연 이온이 되고 그러면 그 전자를 구리가 받는 거죠. 이렇게. 구리가 전자를 받아주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아연이 아연 이온 될 때 두 개의 전자를 버리잖아. 근데 보면 CU가 2+야. 그럼 얘는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받아서 CU가 된다. 이렇게.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아연은 지금 아연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은 거니까 우리 뭐 됐다? 산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구리는 아연으로부터 전자를 얻어서 지금 구리가 된 거지. 그래서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연 원자가 아연이 돼서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아연이라는 금속판 자체는 점점 줄어들어. 대신에 수용액 속에 들어있던 구리가 여기 달라붙기 때문에 구리는 달라붙더니 고체가 된 거야. 그럼 붉은색을 띠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연이라는 금속판의 표면에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구리가 이렇게 달라붙게 돼.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일 때가 푸른색이었으니까 푸른색을 띠는 구리 이온은 점점 사라지는 거거든. 수용액에서. 그래서 원래는 푸른색을 띠던 게 점점점 투명한 색깔로 변해가게 된다고. 거기 그림에 보면 확인할 수 있지.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반응 물질이 둘 다 금속이니까, 그지? 금속이니까 그냥 전자 가지고 설명하면 되는데 뭐 금속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자면 그 밑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이라는 거 나오죠. 자, 이것도 해볼게요. 자,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 이렇게. 자, 뭐 니네 뭐 산과 염기 중3 때 배우기도 했을 것이고 우리도 이제 뒤에 가면 배울 건데 묽은 염산이라고 우리가 이른바 이제 산이라고 하는 애들 있죠. 산성을 띈다 이러잖아. 산. 그럼 묽은 염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HCl이라고 쓴다만 얘도 엄밀하게 말하면 수용액이야. 따라서 여기에 Cl-니 이런 이온이 들어있다고. 특히 여기 수소이온이라는 양이온이 들어있어. 근데 거기다가 아연이라는 금속을 딱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수용액 속에 들어온 수소이온, 양이온하고 아연 원자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만나겠지? 그럼 식으로 쓰면 아연하고 수소이온이 만나는 거야. 자, 그럼 아까 반응성에 수소 써 있었잖아. 그치? 보면은 아연이 더 큰 거야. 얘는 금속은 아니지만, 양이온이니까, 그지? 그래서 금속과 금속 양이온인 경우를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하는 게 금속 원자와 금속 양이온.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반응성이 더 크니까 전자를 잃으려고 하겠지? 근데 얘가 양이온이니까 그걸 받을 수 있겠다, 그지? 근데 우리 아까 했지만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두 개를 버린단 말이야. 그럼 내가 주고받는 전자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수소는 전자를 애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애야.
걔가 두 개 받을 수는 없거든. 그럼 얘가 하나 받아요. 근데 두 개를 받아주려면 그런 수소이온이 두 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수소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얘는 수소기체가 돼요. 이렇게 씁니다. 그 결과 아까는 이제 고체 금속이 석출된다 막 이렇게 했잖아. 얘는 여기서 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해요. 이렇게 뽀글뽀글. 이 금속판 자체는 사라지면서 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아연 원자는 아연 이온이 돼서 이렇게 수용액 속에 들어가는 거고, 수소 이온은 걔가 두 개씩 사라지면서 뽀글뽀글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야. 그럼 이때도 똑같아. 어쨌든 아연이 수소 이온하고 만나가지고 전자 잃으면서 뭐 됐다?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수용액 속에 들어있던 수소 이온은 뭐 이렇게 두 마리가 됐건 세 마리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그지? 자, 그래서 금속과 양이온이 만났을 때 금속 원자가 반응성이 크면 그 녀석이 산화되는 거다. 그리고 반응성이 작은 양이온은 환원되는 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반응성이 작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제 그 맨 밑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거. 그래서 서로 전자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산소일 때와 마찬가지로 산화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볼게. 요거 좀 써놔. 산화제라는 게 있어요. 산화제. 그리고 환원제라는 게. 자, 산화제, 환원제는 뭘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이해하려면 소화제 생각하면 쉬워. 소화제가 무슨 역할을 하지? 소화를 시켜주는 애잖아.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소화제 먹으면 소화를 시켜주잖아. 그 소화제가. 산화제 똑같습니다. 산화하고 환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럼 둘 중에 산화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래서 산화제는 남은 산화를 시키는 거야. 남을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이 되는 물질. 이걸 우리가 산화제라고 합니다. 그럼 환원제는 반대야. 둘이 만났는데 내가 어떤 애를 환원시켜버렸어. 그러면은 걔가 환원제인 거야. 남은 환원시키고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되는 물질을 산화제래. 그러니까 자신은 환원이 되는 애가 산화제고요. 자기 자신이 산화되는 애가 환원제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아연하고 구리 이온이 만났어. 누가 산화제냐라고 물어보면 환원되는 애가 산화제인 거라고. 환원되는 애가 산화제인 거고 산화되는 애가 환원제니까 이때 구리가 환원돼서 구리 이온이 환원돼서 구리 됐죠. 그럼 얘가 뭐다? 이 구리가 산화제가 돼. 반대로 써주면 돼. 반대로. 그러면은 아연은 산화가 돼서 아연 이온이 됐지. 그럼 이제 아연이 전자를 얘한테 줬기 때문에 얘가 산화된 거잖아. 얘를 환원시켜버린 거잖아. 아연이. 그래서 아연은 환원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산화가 되는 애는 그러니까 반대로 써주면 돼. 얘는 환원제 이렇게. 자, 그럼 이 밑에도 마찬가지. 아연하고 수소이온이 만났어. 아연이 산화됐으니까 이 반응에서 아연은 환원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수용액 속에 들어있던 수소이온은 산화제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네? 그러면 이 전자 가지고 설명할 때 지금은 쭉 반응하는 애들이 다 뭐 원자고 이온이고 그 다음에 산소도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게 더 넓은 범위의 정의야. 그래서 전자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산화환원은
앞에서 우리 배웠던 산소 갖고 설명할 수 있는 산화환원도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질 때, 이제 그러면은 우리 왜 중3 때 배웠던 내가 도가니, 우리 앞에서도 했었는데 도가니에다가 구리가루를 넣고요. 여기다 구리가루를 넣고 내가 막 가열을 해. 그럼 이제 이 붉은색을 띠는 구리가루가 한참 지나면 검은색으로 바뀌거든? 그럼 산화구리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거 우리 반응식으로 쓰면 구리가 들어있는데 내가 가열을 막 해주면 구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해서 검은색을 띠는 산화구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이거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구리가 O2와 만나서 CuO가 된다 뭐 이렇게 쓰거든? 그럼 여기서 봐봐. 이거 산소가 있으니까 왠지 산소 주고받는 걸로 산화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봐. 그럼 이때 산소 갖고 한번 설명해 볼게. 구리는 산소랑 반응했더니 산화구리가 되면서 산소를 어떻게 됐어? 얻었잖아. 맞니? 그러니까 얘는 산소 가지고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산소를 보자는 말이야. 얘 O2였다고. 근데 생성물질 보면 2O야. 그러면 자, 얘가 산소를 얻었으면 얘한테 산소를 얻은 거니까 얘는 산소를 잃었어야 되는데 산소수가 안 변한다. 그래서 이때 이 O2는 우리가 앞서 배운 산소 주고받는 걸로는 설명이 안 돼. 산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얘가 산화되니까 얘는 당연히 환원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라 그래. 근데 이제 전자 가지고 설명이 된다고. 봐. 구리는 금속이고요. 얘는 아까 이제 이온 결합인 거야. 그러면 CuO라고 쓰지만 Cu2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가 서로 결합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를 줬다로 말하기엔 애매하단 말이지. 근데 전자를 이렇게 요렇게 줬다고 보면 설명이 되지. 그래서 구리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 잃는 건 여기 지웠다만 전자 잃는 거 산화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걸로 산화구나라는 게 설명이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산소는 그렇잖아. 산소를 잃었다고 하기엔 산소수가 똑같거든. 여기 O2고 여기 2O니까. 그렇잖아. 얻은 놈은 산소수가 늘어나야 될 거고 잃은 놈은 산소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얘가 환원되는 건 설명이 안 돼. 산소 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 전자를 얘가 잃어서 얘가 O가 O2 마이너스 된다고 쳐봐. 그럼 전자 얻은 거잖아. 그러면 전자 얻은 걸로 환원이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가 관여하더라도 이렇게 이온 결합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전자 주고받는 걸로 산화 환원을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거. 알겠니? 요거 꼭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 하나 안 한 거가 있거든. 우리 산화하는 맨 앞 페이지에 보면은 그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거 설명 안 했었어. 그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의 뭐 산화하는 반응 요거 또 설명하고 하도록 합시다. 10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49분이니까 우리 2시에 시작하도록 할게.